한때 국민 엄마로 불리며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감동을 선사했던 김혜자 선배가 어느 날 호련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팬들은 그녀가 왜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는지 궁금해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다. 기자들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몇몇 팬들은 그녀의 집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갔고 동료 배우들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는 말만 남겼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한 지인이 작은 목소리로 기자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사실 혜자 선배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요. 많이 외로워하시고 우울해하셨거든요. 그 한마디는 이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김혜자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남겨진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무대조차 버겁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다고 했다. 드라마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에는 고요한 어둠만이 남아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을 점점 갉아먹었다. 그녀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감정이 깊어지면서 친구나 가족도 피하게 되었다. 집에 틀어박혀 창문도 열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지내던 날이 수개월을 이어갔다. 기자가 어렵게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 엄마의 따뜻함과는 달리 공허하고 슬펐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 그녀에게 한 곡의 노래가 찾아왔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회색빛 오후였다. 그녀는 라디오를 켜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가수 김용빈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다시 봄이라는 곡이었다. 아픔도 지나가리라. 눈물도 마르리라.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리라. 그녀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 깊이 울리는 걸 느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주지 않았다.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난 후에도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사람을 꼭 만나야겠다. 그녀는 지인을 통해 어렵게 김용빈의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김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의 노래가 제 목숨을 붙잡아줬어요. 김용빈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선배님, 그건 노래가 아니라 선배님 마음이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와 무명 시절의 고통을 함께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그의 노래를 들으며 아침을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그와 연락하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갔다. 김혜자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녀는 먼저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화분들을 들여와 물을 주었다. 그동안 가만히 누워만 있던 그녀는 동네 공원 산책을 시작했고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짧고 어색한 대화였지만 점점 웃음이 늘어났다. 그녀의 식탁에는 다시 따뜻한 밥과 국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밤에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운 날이 많았지만 때마다 그녀는 김용빈이 준 노래 바이를 틀어놓고 조용히 따라 불렀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가사가 그녀를 달래주었다. 용빈은 그저 노래만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짧은 문자라도 보냈고 공연이 있을 때는 꼭 초대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그녀를 무대 뒤로 불러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안아주곤 했다. 그 작은 행동들이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불을 밝혔다. 그녀는 말했다. 그의 노래와 말 한마디가 내가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어느 날 김혜자는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노래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용빈 씨입니다. 기자들은 놀라움과 감동 속에 질문을 쏟아냈고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한 줄기 빛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 빛은
그의 노래였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순식간에 전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퍼져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나도 그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 혜자 선배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남겼고 그녀의 이름과 김용빈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팬들은 두 사람을 희망의 듀오라 부르며 응원했다. 그 후 김혜자와 김용빈은 함께 정신건강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했다. 희망의 노래라는 타이틀로 자선 공연을 열고 입금 전액을 청소년 심리치료 지원에 기부했다. 공연장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공연장은 수천 명의 관객들의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서 그녀와 그가 함께 부른 마지막 곡 다시 봄은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이 울려 퍼졌다. 이들이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따라 불렀고 몇몇은 손을 잡고 서로를 안아주었다. 노래가 끝난 후 김혜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의 당신이 울고 있다면 내일은 반드시 웃게 될 거예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선배님, 은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이렇게 한 사람의 노래가, 또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두 사람의 진심이 세상에 희망을 노래하게 만들었다. 김혜자는 다시 무대에 섰고 김용빈의 노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 쉬며 속삭이고 있다. 당신도 괜찮아질